세조실록 3년 1457년 10월 21일에는 송현수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다시 화의군 이영 등을 통제할 것을 청하니 이를 윤호하였다. 노선군이 소식을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죽으니 예절에 맞추어 장사 지냈다. 사기 항우본계에 적혀있기를 항우는 자기 나라로 와서 사람을 보내 의제에게 천도를 하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옛 제왕들 땅이 사방천리에 반드시 강이 상류에서 기가 있습니다. 하고는 의제를 장사의 침현으로 옮겨가게 했다. 항우가 의제를 재촉하자 신하들이 조금씩 의제를 배반하기 시작했다. 이에 몰래 형산왕오해와 임강왕 공호에게 명을 내려 강위에서 의제를 때려 죽이라 했다. 장인 송형수가 처형되는 등 단종을 돕는 주변 사람들이 죽거나 제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고 세조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는 항우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에 의해서 배에서 살해됐다고 항우본기에 적혀 있습니다. 역사책에 적혀 있는 내용만 본다면 두 사람의 죽음은 판이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세조실록을 제외한 야사나 개인 문집을 보면은 대개 단종은 자살한 게 아니고 자살을 위장한 살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긍익이 지은 열여실 기술 중 금성의 옥사와 단종의 별세에는 10월 24일에 노산군을 사사하였다. 병자록에는 유시, 즉 17세에서 19세 사이에 죽었다고 적혀 있다. 그때의 조정의 신하들이 노산군을 처형하여 그에게 향한 백성의 마음을 단념시키자고 청하였는데 사관이 기록하기를 노산이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라고 하였다. 특히 그 연려실기술에는 단종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된 배경도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단종이 살해되는 마지막 장면을 그 연려실기술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옥사와 단종의 별세에 적혀 있기를 금부도사 왕방연이 서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장이 시각이 늦어진다면서 발을 굴렀다. 금부도사가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익선관과 골룡포를 갖추어 입고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으나 금부도사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통인 하나가 항상 노산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처리할 것을 자청하고 나서서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묶어 앉은 좌석 뒤에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다. 단종이 죽은 후에 시신의 처리에 관해서도 세조실록에는 예절에 맞춰서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항우본기에는 의제를 장사 지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독자들은 대개 의제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려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왕을 몰래 시해한 사람들이 예절에 맞추어서 장사를 지내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시신은 유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신을 유기하기에 강물만큼 좋은 데도 없죠. 배에서 그냥 돌 하나 묶어서 강에 탁 던져보면은 가라앉아 버리니까. 만약에 단종도 살해됐다면은 시신은 버려지거나 어디에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죠. 송자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송시열이 1672년 현종 13년 4월 4일에 남태하 장시한 여필관에게 보낸 편지의 답장에 적혀 있기를 노릉이 죽던 날
그 시신이 길가에 버려져 있었는데도 감히 거두는 자가 없었는데 그때 군의 아전으로 있던 엄행도가 가서 보고는 관노에 관을 가져다가 염습하여 장사를 지냈던 것일세. 예전에 김효재현이 숭봉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네. 여기에서 김효재현은 조광조 등 그 김효 사화의 피해를 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만이 아니고 뭐 귀양간 사람 다 합쳐서 그걸 김효재현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도학파 살인입니다. 이 도학파 살인은 김종직을 필두로 성종 때 등장을 했다가 광해군 때 사화를 몇 번 거치면서 막 전부 없어졌죠. 그랬다가 중종반정 이후에 조광조를 필두로 다시 등장해가지고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다가 김효사화에서 다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선조 때 이르러서 다시 등장을 해서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조 이후, 즉 조선 후기 조정은 도학파 살인이 지배를 했어요. 연료실기술에는 그 단종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내지는 어찌 됐는가 그 행방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다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기록된 단종의 시신 처리는 1. 호장 엄응도가 군북쪽 오리 되는 곳에 장사 지냈다. 2. 무덤을 충입애들이 몰래 파서 이장하였다. 3. 명하여 강물에 던졌는데 옥체가 둥둥 떠서 돌아다녔다. 4. 관과 염습을 갖추지 못하고 거적으로 조빈하였다. 5. 젊은 중이 하루 저녁에 시신을 지고 도망하였다. 6. 산골에서 불태웠다. 7.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단종의 시신을 옮겨서 장사를 지낸 사람이라고 전해진 엄흥도는 사육신하고 함께 장절사의 배향이 되고 충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주장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정서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연려실기술에는 단종의 죽음과 그 시신 처리에 대해서 자기가 수집된 자료를 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어느 주장이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죽여서 강물에 버렸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근거 물증으로서 전필자의 조의제문을 들고 있어요. 금성의 옥사와 단종의 별세에 적혀 있기를 전필제의 글로 본다면 강물에 던졌다는 말이 틀림없다. 그러면 중은 호승 양년의 무리로서 간신들의 지위를 받은 자인가? 영원히 원한이 그치랴. 영혼이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닐 것이니 참으로 슬프다.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거나 아니면 뭐 살해됐는데도 그 목매 자살한 걸로 위장됐다면은 그 시신은 그 집 들보에 매달려 있거나 방이나 마루에 방치되어 있어야 옳죠. 안 그렇습니까? 즉 엄흥도가 방이나 마루에 있는 시신을 수습에다가 매장한 것이지 그 야사에 적혀있는 것처럼 강물에 둥둥 떠다니거나 뭐 길가에 버려져 있는 시신을 수습에 매장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야사에서는 강물에 떠다니는 시신을 엄흥도가 수습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 죽은 후에 시신이 강물에 버려진 사람은 단종이 아니고 의제, 미심이에요. 즉 의제의 시신은 강물 속에서 발견되는 게 매우 당연합니다. 그리고 단종의 시신은
방 안에 있거나 마루 위에서 발견되는 게 매우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오는 얘기의 대부분은 배 위에서 살해된 의제처럼 단종의 시신도 그 강물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일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방 안이나 마루에 있는 시신을 누가 가져다가 강물에다가 버렸을까요? 만약 단종의 시신을 방에서 끌어내서 강에다 버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최소한 단종을 죽였거나 죽일 때 옆에 있던 사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시신을 강물에 갖다 버리는 순간 단종은 목매 자살한 게 아니고 그냥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되버리기 때문에요. 어떻게 목매 달아 죽은 시신이 강물에 떠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단종을 죽이거나 단종이 죽을 때 옆에 보고 있던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단종이 자살했다는 소문이 세상에 널리 퍼진 다음에 그 시신을 갖다 다시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무슨 원한이 얼마나 깊어서 그 시신을 강물에 버리겠습니까? 그냥 갖다 땅에 파묻어 버리면 될 일인데. 그리고 그 시신을 강물에 던져서 얻을 게 뭐예요? 아무 얻을 게 없잖아요. 그걸 강물에 버린다고 세조한테 유리한 게 있습니까? 욕밖에 못 얻어먹잖아요. 그런데도 단종의 시신이 왜 강물에 떠다니고 있었다고 왜곡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의제가 살해돼서 강물에 버려졌다는 기록을 일편야사에서 읽은 사람이 단종 사건이 일편야사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드디어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도 의제처럼 살해돼서 강물에 버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일편야사의 스토리가 단종의 죽음하고 겹치면서 단종의 시신도 의제의 시신처럼 물 위에 떠다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걸 그렇게 기록해서 야사에 남기게 된 거죠. 이 긍익은 단종의 시신이 강물에 버려졌다는 근거로서 전필제의 조의제문을 들고 있지만은 사실 그런 기록은 연촌이 지은 일편여사가 원전입니다.